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라고 생각해 봅시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폭풍을 헤치고 번영을 찾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2028도 21일 현재 우리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지도상의 지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인구 변화입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기술적 쓰나미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하고 살고 생각하는 모든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이것들은 뉴스에서 읽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미래 직업을 선택하는 학생부터 가족의 안녕을 계획하는 부모, 그리고 노년을 즐기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우리 각자에게 영향을 미칠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국가들의 재정주치의와 같은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최근 2024년 보고서에서 우리에게 상세한 건강검진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숫자와 복잡한 용어로 가득 차 있지만 핵심 메시지는 놀랍도록 간단하고 직접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고령화 인구와 AI의 부상이라는 이 두 거대한 파도가 단순히 두려워해야 할 도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금부터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를 훨씬 더 밝은 미래로 이끌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IMF 보고서는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항해 지도의 역할을 합니다. 잠재적인 위험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순풍과 숨겨진 해류도 강조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우리를 늦출 수 있지만 AI의 생산성 향상이 이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로봇과 AI 시스템이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하여 인간 노동자들이 창의성, 전략, 그리고 보살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미래를 상상해보세요. 이는 기계가 복제할 수 없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내리는 결정들의 총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택과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몇 단락에 걸쳐 우리는 이 IMF 보고서를 함께 하나씩 분석해 볼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경제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이러한 큰 변화의 실제적인 영향을 이해하며 IMF가 권장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간단한 언어와 실제 사례를 사용하여 설명할 것이므로 경제학자가 아니어도 무엇이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유된 미래에 관한 것이며 모든 사람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함께 이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더 강력하고 더 스마트하며 더 회복력 있는 한국을 어떻게 건설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그렇다면 2024년 한국 경제는 어땠을까요? 저희 성적표를 함께 보시죠. IMF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점수를 주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인 경제 성장률, 즉 GDP는 2,000원치 2%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거의 전적으로 하나의 강력한 엔진, 바로 수출 덕분이었습니다. 인공지능 AI의 세계적인 붐 덕분에 전 세계는 우리의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총 수출액은 6,8338억 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마치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국제 경기에서 멋진 골을 넣어온 국민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수출 실적은 우리 경제 이야기의 밝고 빛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제는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 하나 이상의 엔진을 필요로 합니다. 수출 엔진이 전력을 다해 작동하는 동안 또 다른 주요 엔진인 내수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 엔진은 여러분과 제가 동네 상점, 식당, 그리고 서비스에 지출하는 소비에 의해 돌아갑니다.
2024년에는 경제의 이 부분이 약했습니다.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이 지갑을 여는데 좀 더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구매를 하기 전에 2번 생각했고,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에 주저했습니다. 이것이 불균형을 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2바퀴는 훨씬 빠르게 돌고 나머지 2바퀴는 느리게 도는 자동차와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멋져 보였지만 안에서는 승차감이 다소 불안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주요 수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식은 좋았습니다. 2024년 말까지 물가 상승률은 약 1.9%로 둔화되었는데, 이는 정부 목표치인 2%에 매우 근접한 수치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두 체감했던 식료품과 유류비에 미친 듯한 가격 인상이 마침내 진정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고용 부문에서도 수치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업률은 2.7%에 불과했는데, 이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이며 고용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인 사회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IMF 보고서는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킵니다. 수출, 특히 반도체와 같은 단일 품목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우리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칩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갑자기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주요 국가들 간의 무역 갈등이 우리의 공급망을 방해한다면요? 마치 수학은 만점을 받지만 다른 모든 과목은 소홀히 하는 모범생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하고 안정적이려면 우리는 균형 잡힌 성장을 해야 합니다. IMF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내수 엔진을 다시 가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가 단지 한쪽 다리가 아니라 2다리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국내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거대한 물결인 고령화 인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24년 말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는 전문 용어이지만 매우 간단하고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속도입니다. 일본이나 독일 같은 다른 나라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록적인 시간 안에 이를 달성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우리 경제의 근간에 조용하지만 막대한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출산율에 있습니다. 2024년 기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적게 태어나고 사람들이 더 오래 살면서 우리 인구 피라미드의 형태가 거꾸로 뒤집히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소수의 은퇴자를 부양하는 젊은 노동자들의 거대한 기반을 아주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우리의 연금, 의료 시스템, 그리고 경제적 역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IMF 보고서는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간다면 미래에 대한 냉혹한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부터 불과 20년 후인 2044년에는 우리의 노동 인구 15세에서 64세가 거의 3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노인 인구는 전체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불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실제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근로인구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약 3명의 근로자가 세금과 연금 기여를 통해 1명의 은퇴자를 부양합니다. 2044년에는 그 비율이 은퇴자 1명당 2명 미만의 근로자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사회 안전망에 막대한 압력을 가합니다. 연금을 지급할 충분한 돈이 있을까요? 우리 의료 시스템이 훨씬 더 나이 든 인구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한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특히 제조업, 건설업, 요양업과 같은 필수 직업에 종사할 충분한 근로자를 찾기 어려워 경제 전체를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1인 가구가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지역사회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증가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더 접근하기 쉬운 대중교통, 더 많은 재가 돌봄 서비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 설계된 더 많은 복지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전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더 적은 젊은이와 더 많은 노인과 함께 경제적 활력과 사회적 결속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IMF는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우리의 장기 성장의 가장 큰 역풍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물려받을 나라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전형적인 무역 국가예요. 우리 경제의 약 40%가 수출에 달려 있다 보니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우리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세계 8번째로 큰 수출국이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건 동시에 글로벌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 경제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IMF 보고서에서도 우리 경제가 글로벌 이슈, 특히 미국과 중국, 우리의 최대 교역국들 사이의 지속적인 무역 갈등에 얼마나 민감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거인의 복잡한 관계를 헤쳐나가는 건 마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두 나라 모두와 좋은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신중한 외교와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죠.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한 곳에만 의존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이 전략을 다변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전 세계 59개국과 21개의 자유무역협정, 즉 FTA를 체결했습니다. 이런 FTA를 우리 제품이 유럽, 동남아, 남미 등 더 다양한 곳으로 더 쉽게, 더 저렴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무역 고속도로라고 생각해보세요. 참 똑똑하고 꼭 필요한 움직임이죠. 만약 어느 한 지역의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우리는 다른 지역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수출 엔진을 계속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제적인 충격에도 더 잘 버틸 수 있는 탄탄한 경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나라에 같은 제품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파는 것도 중요하죠. 바로 여기서 뭔가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수출의 정체성은 배, 자동차, 반도체 같은 하드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주 강력한 새로운 힘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소프트 파워, 즉 K-컬처입니다. 전 세계가 K-팝, K-드라마, K-푸드에 푹 빠졌잖아요. 이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동력이기도 합니다. 2024년 K-팝의 해외 매출만 해도 1조 2천억 원을 넘어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어요. 이런 문화의 물결은 모든 한국 제품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는 효과, 즉 헤일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누군가가 K-드라마를 좋아하면 한국 화장품을 써보고 싶거나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거나 심지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질 수도 있죠. 정말 멋진 새로운 수출 전략의 한 축이 생긴 거예요. 이제 한국이라는 브랜드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창의성과 스타일, 그리고 혁신까지 담고 있습니다. IMF 보고서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글로벌 전략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첨단 제조업에서 계속 선도하는 동시에 전 세계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창의적인 에너지도 함께 키우고 수출해야 한다는 거죠. IMF가 제시하는 두 번째 처방은 바로 재정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그 재원을 인프라, 국방, 복지 같은 공공 서비스에 어떻게 지출하는지를 의미합니다. 국가 예산을 가계 예산처럼 생각해 보세요. 다만 훨씬 더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가 부채는 GDP의 약 50% 수준입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실 상당히 건전한 편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훨씬 더 높은 부채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지출할 여유가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IMF는
노란색 경고등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IMF는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거대한 고령화의 물결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정부 지출은 자동으로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수의 은퇴자들을 위한 연금과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의료비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비용은 향후 수십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국가 부채는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IMF의 메시지는 긴급합니다. 지붕은 해가 쨍할 때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정 상태가 양호할 때 미래에 발생할 이러한 비용에 대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IMF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권고하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핵심 영역을 지적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이것은 민감한 주제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개혁입니다. 여기에는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조금 더 내거나 어쩌면 조금 더 오래 일하거나 미래 세대를 위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급여 계산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IMF는 재정 준칙을 확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정부의 지출에 대한 확고한 한도를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큰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너무 많은 부채를 지지 않도록 막는 규칙이죠. 이는 매년 정부 지출에 대한 규율을 부과할 것입니다. 셋째, 광범위한 에너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집중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목표는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막대한 세금 인상이나 필수 서비스의 급격한 삭감에 의존하지 않고도 미래의 의무를 이행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정치적인 것입니다. 아무도 세금을 더 내거나 혜택을 덜 받는 것에 대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연금 개혁은 어떤 정부에게든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현 세대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MF는 이러한 어려운 결정을 미루는 것이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큰 고통을 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우리가 모두 함께 이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필요로 합니다. IMF의 처방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구조 개혁입니다. 통화 및 재정 정책이 배의 방향을 잡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구조 개혁은 엔진 자체를 재건하여 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발휘하고 고령화와 AI라는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IMF는 개혁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영역을 강조합니다. 첫째, 노동 공급을 늘리는 것. 둘째,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 셋째, 자본을 더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대한민국의 경제 미래를 진정으로 결정할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먼저 노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IMF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자원, 즉 여성을 지목합니다. 대한민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아직 선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보육 지원, 유연한 근무 형태, 그리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쉽도록 더 노력해야 합니다. IMF는 또한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숙련된 외국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우리 노동시장의 중요한 공백을 메울 것을 권고합니다.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생산성 혁명이 필요하며 그 핵심은 AI와 혁신입니다. 모든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AI와 다른 디지털 기술을 쉽게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훈련과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매, 관광, 의료와 같은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 부문은 오랫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부문에 비해 뒤처져 있었습니다. 더 스마트한 물류, AI 기반 고객 서비스,
데이터 기반 의료 솔루션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는 방법이며, 이는 생산성 성장의 정의입니다. 셋째, 자금이 우리 경제의 가장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효율적인 자본 배분이라고 합니다. IMF는 유망한 스타트업과 혁신적인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및 자본시장 개혁을 제안합니다. 너무 자주 자본은 생산성이 낮은 기존 기업에 묶여 있습니다. 더 역동적이고 경쟁적인 금융 시스템을 육성함으로써 우리의 최고의 아이디어와 최고의 기업이 미래의 글로벌 챔피언이 되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개혁은 쉬운 해결책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경제와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에 깊고 어려운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개혁이야말로 번영하는 미래를 건설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IMF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3가지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마치 우리 미래로 향하는 세계의 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지는 운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결정해야 할 순간입니다. IMF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 향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갈지 결정하는 황금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3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 시나리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입니다. IMF는 우리가 느리고 점진적인 개혁을 계속할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미래에서는 우리 경제가 연간 약 2%에 존중할 만하지만 영감을 주지 못하는 속도로 성장합니다. 고령화의 어려움은 관리하지만 AI의 기회를 완전히 포착하지 못합니다. 그럭저럭 해나가는 거죠. 두 번째 문은 훨씬 더 밝은 미래로 이어집니다. 바로 낙관적 시나리오, optimistic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논의했던 구조 개혁의 전체 패키지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구현할 경우 만들 수 있는 미래입니다. 여성 노동 참여율을 높이고 경제 전반에 AI를 통합하며 새로운 혁신의 물결을 일으키는 데 성공한다면 IMF는 우리가 2.5% 이상의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인구 통계학적 파도를 단순히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AI 파도를 타고 선도적이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글로벌 경제로 도약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기를 역사적인 기회로 바꾸고 세계의 모범이 되는 길입니다. 세 번째 문은 더 어두운 곳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비관적 시나리오, pessimistic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동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교착 상태와 사회적 저항으로 인해 연금제도, 노동시장 및 규제에 대한 필요한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장은 1.5%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고령화 인구의 부담이 너무 커져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 경제는 침체되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으며 다른 나라들을 괴롭혔던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된 쇠퇴의 미래이며 우리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길입니다. 선택은 분명하며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인이나 경제학자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려면 국가적인 대화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생으로서 우리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배우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기업 리더로서 우리는 변화를 수용하고 직장에서 혁신을 옹호할 수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우리는 연금 개혁과 같이 공동의 선을 위해 앞으로의 어려운 선택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회복력, 근면함, 공동체 정신으로 역경을 극복해온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위기를 겪었고 더 강해졌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미래의 건축가가 됩시다. 낙관적인 길을 선택하고 오늘부터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